이상하다. 화면이 계속 안 켜지네. 배터리가 다 된 건가? 여긴 뭐 하러 온 건가? 이유야 늘 같죠. 스승님이 석 교수님 몸 상태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언제든지 CCTV로 교수님 상태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확인하는 게 훨씬 직관적이니까요. 스승님께서는 교수님이 금방 무너지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네요. 고유진이 또 나한테 무슨 짓을 시키려는 건가? 설마 내가 잘 협조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덜할 거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가끔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세상에 법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날 골랐나? 서류 위조, 탈세, 조세 회피. 자네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전문가는 수두룩했을 텐데 말이야. 스승님께서는 꼭 교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 서류를 읽어보시고 위에 주석을 달아주시면 지낼 곳을 바꿔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곳에서 나가게 해준다고? 네, 아시다시피 여기가 사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교수님의 건강 상태도 계속 악화될 거고요. 어쩌면 석 교수님, 사람의 생존 욕구는 포기할 수 없는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살하기 위해 건물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결국 바닥에 닿는 마지막 순간에는 충격을 막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몇 줄만 써주시면 저랑 같이 여기서 떠나실 수 있는데. 떠난다. 인질인 날 해외로 보내서 자네들이 끌고 가려는 건 아니고? 교수님 농담도 참. 그런 소문은 또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간단한 추리일 뿐이네. 경비 교체 주기가 전에 비해 더 잦아졌어. 오밤중에도 차량이 드나들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나, 견우? 연휴를 즐기러 간 건 아닐 거 아닌가? 자네들의 눈에는 인질인 내가 이송해야 하는 물건과 다를 바 없겠지. 경비의 교체는 정상적인 인원 이동이에요. 차량 출입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교수님이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거짓을 섞어가면서까지 뭔가를 떠보려고 하시는 거죠? 석 교수님.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자기 처지를 고려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석 교수님,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여기서 너무 고집 피우시면 이런 대우밖에 못 받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자네 말은 나보고 협조하라는 건가? 여긴 너무 어두워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군. 자네가 대신 읽어주지 그래. 한번 보도록 하지. 고유진이 보낸 개가 또 어떤 수작을 부릴 수 있는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얼굴에 이렇게 한 방 먹였지. 그리고 한 방을 확 날려줬지.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도 버틸 수 없을걸. 아이고 김씨, 이제 20대도 다 지났는데 몸 좀 사려야지. 몸을 살이라고? 그렇게 해서 돈이나 벌겠어? 사지 멀쩡할 땐 많이 벌어둬야지. 근데 지금 하는 일도 오래 못할 것 같아. 또 일자리 옮기려고? 돈은 벌 만큼 벌었어. 일을 옮기긴 무슨. 20살 때부터 참 힘들게 살아왔지. 이제야 큰 돈 좀 만질 수 있게 된 거야. 큰 돈? 김씨, 그게 무슨... 뭐 그리 묻는 게 많아? 짜증나게. 마셔, 마셔. 걱정 마. 술값이 100만이 나오든 1000만이 나오든 나중에 바로 다 현금으로 갚아줄 테니까. 돈 못 받으면 변호사 시켜서 나 잡아가라고. 어때? 그날 밤이 지나고 김씨가 진짜로 사라져버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예 연락이 안 됩니다. 술값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번 생각해봤지만 역시 변호사한테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더군요. 백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전 괜찮습니다. 자료를 보는데 그냥 좀 이상한 설명이 있어서요. 김 씨, 그러니까 김태석 씨가 노래방에 거액의 외상을 달아두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까? 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김씨, 그러니까 김태석은 저희 가게 단골 손님입니다. 자주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죠. 근데 그날 밤처럼 비싼 걸 닥치는 대로 주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씨 지갑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물어보기까지 했고요. 근데 워낙 성격이 다혈질이라 대놓고 돈을 갚으라고 하진 못했습니다. 그냥 언제 또 들릴 건지만 물어봤죠. 그때 김 씨는 가슴을 치면서 금방 돈 받아서 갚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화했을 때는 받지를 않더군요. 아이, 설마...
김태석 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전에도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항상 제때 갚았고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실종 상태 아닙니까? 저도 그런 나쁜 추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래서 물어보러 온 겁니다. 정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 채무를 추심해야 한다면 제 쪽에서 뭘 준비해야 하는 겁니까? 당연하겠지만 작은 일이기 때문에 꼭 백 변호사님께 부탁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일은 제가 계속 맡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지명해서 의뢰를 맡기셨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맞긴 한데 그때는 홈페이지만 보고 변호사님 연락처가 가장 위에 있길래 거기로 전화한 거라서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의뢰비가 비쌉니까?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의뢰 유형에 따라 비용을 받습니다. 간단한 법률 상담은 상상하시는 것만큼 높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비쌀 수도 그리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배, 한참 찾았잖아요. 선배, 빨리 와봐요. 선배 자리에 있는 유선 전화기가 한참 동안 울렸다고요. 엄청 급한 클라이언트인가 봐요. 여보세요? 변호사 누나 전화 맞나요? 법률 의뢰를 상담하고 싶은데요. 메시지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어서 유선 전화로 건 거예요. 내가 맞춰볼까요? 아침 일찍부터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여태까지 휴대폰 볼 시간도 없었던 거죠? 전에 출장 때문에 바쁘시다던 분이 나타나셨나 봐요. 마침 잘 됐어요. 나도 두 변호사님이 확인해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만나서 얘기해요. 뭐지? 어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누나도 끌어들일 걸 그랬어요. 그럼 확실히 성공률이 올라갔을 텐데.
폭죽? 이게 무슨... 일찍 귀국해서 회의에 참석하게 된 걸 축하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잖아요. 다들 보고 싶어 했다고요. 축하요. 우리는 유신우 씨가 사람들이 모인 겸 회의하자고 해서 왔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일이니까 깊게 파고들지 마세요. 저도요. 윤노아 씨가 증명해 줄 거예요. 절대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라면 아마 강역시 쪽 조사 진도와 관련된 일일 거예요. 이제 시작했을 뿐이죠. 전에 여민석 정서빈 사건으로 폭로됐던 해마회 고위층 자살 사건 말인데 국정원으로부터 추가 조사 허가 받았어요. 보이는 것처럼 조사팀도 빅데이터 센터에서 관련 사건 서류를 열람할 권한을 가지게 됐고요. 사건이 오래됐고 워낙 특별한 사건이다 보니 앞으로는 경찰 측과 합동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어느 쪽이든 진전이 있으면 바로 전달할게요. 경찰이랑 협동 수사를 하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근데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의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거요. 김태석 실종 사건. 김태석? 그 사람이 맞네요. 자세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마침 의뢰인이 제공한 관련 자료도 가져왔으니까 빠르게 대조해 볼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의뢰인한테 얻은 정보는 김태석의 개인 정보와 실종 전 행적에 치중돼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센터에 있는 정보들로 김태석이 실종된 다음의 행적에 대한 부분을 보완했죠. 지금부터 이 정보들을 토대로 간단하게 사건을 정리해 볼게요. 김태석의 개인 정보부터 보도록 하죠. 김태석은 과거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고 약 5년 전부터 미림시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경비나 운전기사 같은 일을 해오긴 했지만 다 오래가진 않았고요. 일 자체가 비정규직인 것도 있지만 자진해서 사직한 경우가 꽤 많죠. 일을 자주 바꿨던 이유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김태석은 돈에 눈이 먼 양아치군요. 생활도 불안정하고 언행에도 충동적인 면이 여기저기 보이네요. 의뢰인인 노래방 매니저도 같은 생각이겠죠. 그래서 회상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편향적인 서술을 한 걸 거고요. 김태석은 노래방에서 광기 어린 소비를 보여주고서 갚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김태석의 성격을 아는 매니저는 전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매니저가 법률 지원을 찾은 동기도 명확하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김태석이 약속을 안 지키고 숨어버렸다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게 된 거죠. 맞아요. 의뢰인의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태석의 과거만으로는 사라진 이유를 단정짓기 어렵죠. 게다가 빅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한 사건의 세부 사항을 고려해보면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 도피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전쯤에 미림시 교회의 한 파출소에서 가짜 자동차 부품 암거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우연히 김태석의 차를 발견했다고 해요. 교회에 폐기된 쓰레기 매립장이 버려져 있었는데 차체의 충돌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데다가 주변에서 김태석의 발자국도 발견됐죠. 사건 현장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경찰은 김태석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차를 버리고 도망쳤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하지만 그 근처 CCTV가 부족해서 차체 손상의 원인이 교통사고 때문인 건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그런 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두 사건이 전후 관계에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건 현장을 확인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밤 김태석이 운전한 차에는 김태석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경찰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김태석은 부업으로 콜택시를 했는데 거의 매일 운행했던 걸로 보여요.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진 차 안에도 실제로 승객이 남긴 개인 물품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승객은 현재 김태석과 동일하게 행방불명 상태죠. 해당 승객도 미림시에 거주하는 시민인데 이름은 최예월. 글로벌 전자 상거래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요. 쓰레기 매립장 일대의 인프라가 워낙 안 좋거든요. 화인이 전에 그쪽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서 답사를 가본 적 있어요. 말 그대로 상업적 가치가 없는 맹지예요. 뭐 우리한테는 그렇더라도 김태석한테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요. 진짜 전형적인 양아치라면 말이에요. 김태석 본인의 능력이랑 인맥을 이용하면 몇 개 있지도 않은 CCTV를 피하는 것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물론 지금은 다 가설일 뿐이에요. 아직 김태석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든 우선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네요. 김태석은 제 의뢰의 관련자이기도 하니 제가 사건의 후속 조치를 하는 편이 좋을 거예요. 최대한 빨리 경찰 쪽에 사건 현장 출입을 신청하고 의뢰인과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죠.
의뢰인은 김태석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혼자서요? 사건 현장에 가는 것, 그리고 의뢰인과 만나는 것. 이건 분신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효율을 살려 동시에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단독 행동도 팀원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혹시 백은우 씨한테는 이 사건을 빨리 조사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제 뜻은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와 함께 움직일 시간이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제가 알기로 윤노아 씨는 교마회와의 심리 상담이 아직 안 끝났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바쁜 건 아니죠. 그럼 투표 어때요? 다들 손 들어봐요. 이 시간대에 다른 일 때문에 바쁘면 손을 내리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비교적 공평한 방법이긴 하네요. 국정원에서 해마회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된 참이라 지원 가야 하거든. 다들 나보다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손을 내린 건데,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투표할까? 좀 봐줘요, 누나. 수업 들으러 가야 된다고요. 아직 논문이랑 과제가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마감에 쫓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전 괜찮아요. 같이 움직이면 마음도 좀 놓일 거고요. 일단 주차장에서 차 가지고 올게요. 밖에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드디어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겼네요. 화인에서 개발 중인 블루투스 스포츠 이어폰인데 기존 모델의 거리 제한을 개선한 모델이에요. 아직 테스트 중이지만요. 개발팀 사람들 다 하나씩 쓰고 있는데 내가 안 쓸 수 없죠. 아, 누나, 일로 좀 더 와봐요.
이어폰을 먼저 쓰고 머리카락을 이쪽으로 넘기면 움직이지 말아봐요. 내가 머리카락 정리해 줄게요. 짜잔. 이러면 수업 때 대놓고 딴짓할 수 있어요. 학교든 어디든. 소리나 쳐도 다 들려요. 제가 학교에서 유신우 씨 전공을 가르치진 않지만 교수 앞에서 큰 소리로 잔머리 굴리는 모습 보이는 건 좋지 않아요, 학생. 처음부터 시간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라는 걸 알고서 투표하는 걸 묵인한 거죠. 절 따라오게끔 만들려고. 단독 행동은 위험하니까요. 그건 제가 이미 몸소 증명한 것 같은데요. 그 일 덕분에 조사팀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죠. 그건 그렇고 너무 급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물건까지 두고 가다니. 네? 뭐 두고 온 기억 없는데. 전에 유선상으로 말한 적 있죠. 돌아온 뒤에 얘기할 게 있다고. 이번에도 김태석 사건처럼 최대한 빨리 읽어줬으면 해요. 넘어지지 않게 발 조심해요. 엄 반장님, 지금 이게 실종자와 관련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아직 전담반 사람들이 일대를 전면 수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속에서 실종된 지 한참 된 사람을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다름없죠. 물론 그 때문에 두 분이 저희보다 운이 좋길 바랄 수밖에 없겠군요. 한번 확인해 보죠. 너비랑 방향으로 봤을 때 캐리어 바퀴가 지나가면서 남은 자국일 거예요. 김태석이 버린 차량의 트렁크 주변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상한 긁힘 자국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샘플 조사 결과 바퀴 자국이 생긴 시점은 김태석이 사라진 그날 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누군가 발로 자국을 지우려 하는 흔적이 있고
일부는 빗물로 인해 손상된 상태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 설명이 되겠군요. 사건 발생 당일 이곳에서 캐리어를 끌고 다니던 김태석이 이후에 그 자국을 지우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아주 작은 바퀴 자국을 지울 만큼의 인내심 따윈 없었을 거고요. 실종 이후에 빗물이 자국을 더 불규칙적으로 만들었겠군요. 아쉽지만 CCTV 영상이 없어서 차량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단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아니더라도 이 근방에 버려진 물건 중에 비슷한 자국을 남길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여기 봐요. 신공항구 기업 공익 실현상, 미림시 사회적 책임 기업상 후보. 모두 공익 관련 상이랑 후보 선정이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정말 눈에 띄는 건 다른 곳에 있어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올해의 행정구별 기업 공익실현상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위조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위조는 아닐 겁니다. 저희 쪽에서 이 내용을 토대로 조사해봤습니다.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최혜월한테 상을 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최혜월의 회사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명함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최혜월은 어떠한 경로로 수상 결과를 미리 알게 됐고 그걸로 새로운 명함을 따로 판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명함이라. 그렇다면 사건 발생 당시 회사의 경영자인 최예월만 이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군요. 이건 마른 핏자국이랑 손톱에 긁힌 자국 같네요. 몸싸움으로 남겨진 걸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엄 반장님, 혈흔도 샘플 검사를 진행하신 겁니까? 네, 최예월의 혈흔이 맞습니다.
산스크리트어 같네요. 대학생 때 전공 때문에 라틴어랑 독일어가 필수였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소수 언어도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나 그리스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건 돈이라는 단어를 직역한 걸 거예요. 이 행운의 부적을 생산하는 업체를 찾았는데 번역기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라고 합니다. 업체의 발송 기록에서도 김태석이 X사례를 구매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산스크리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프린팅해서 한 방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팔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하더군요. 글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반장님, 장갑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평안부에는 보통 수정과 같은 돌을 넣어두는데 여기에 든 건 돌이 아닌 것 같네요. 열어볼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봐야겠어요. 제2의 월은 김태석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차에 탄 승객입니다. 역시나 실종된 상태고요. 제2의 월의 명의로 된 기업의 경영과 인원 현황에 대해서 이미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자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명함에 접힌 흔적이 많아요. 명함을 받은 누군가가 여러 번 뒤집어 봤나 보네요. 엄반장님, 김태석의 발 사이즈는 확인하신 겁니까? 차량이 발견된 다음 바로 미림시에서 김태석이 묵었던 저가 임대주택을 수색했습니다. 개인 물품으로 봤을 때 평소에 자주 신던 신발 사이즈는 270mm로 파악됩니다. 신발 사이즈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이 흔적과 일치합니다. 김태석이 남긴 발자국이라고 거의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음걸이라고 하셨습니까? 김태석은 전과가 많아서 경찰 쪽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이나 지문, CCTV 영상 같은 것들이죠. 아이러니합니다. 하필 이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다니. 잠깐만요. 휴대폰으로 스캔해 볼래요? 가짜 QR코드예요.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 차는 그냥 봤을 때 콜택시 차량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QR코드 말고도
콜택시라면 경찰 시스템에 연결된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차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계속 사마라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번역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사마라에서의 약속이라는 동화에서 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서 바그다드에 살던 어느 상인은 우연히 사신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그렇게 사마라라는 작은 도시에 오게 되죠. 근데 바로 그 사마라에서 사신이 상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바그다드 시장에서 만났을 때는 무슨 짓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놀라서 움찔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신은 놀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오늘 저녁에 너랑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거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럼 먼저 추측한 내용을 말해줄래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건 모종의 이유로 김태석의 차량이 파손되는 바람에 최예월의 스케줄이 꼬이면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그렇다면 캐리어에 바퀴 자국이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김태석이 바퀴 자국을 발로 찧었을 거라는 혐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김태석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는 의구심만 키운 셈이죠.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당신의 가설을 바탕으로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하게 돼요. 주변의 눈을 피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정말 한쪽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태석의 상황을 고려해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겠죠. 첫 번째, 김태석이 예전처럼 돈을 노리고 기업가인 최예월을 노렸다. 이건 일단 의견을 보류할게요. 두 번째, 김태석이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했다.
맞아요. 가짜 기사라면 플랫폼에서 콜을 받지 못했을 거고 승객을 지정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죠. 택시 자체가 눈속임이라면 말이 달라지지만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하면서 만나기로 계획을 짠 거죠. 물론 방금 얘기한 건 추측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두 사람의 인간관계를 조사해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방금 생각해 봤는데요. 어쩌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엄 반장님, 뭐라도 찾으신 겁니까? 크진 않지만 24인치 정도 되는 캐리어를 찾았습니다. 안에서 최월의 개인 물품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그리고